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보는 수능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수험생 12,179명이 44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데요. 지금 현 시험장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수능 시험장인 춘천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입실 마감 시간인 8시 10분까지는 4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입장 행렬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회에서 마련한 수능 응원전이 다시 나타나 교문 앞에서는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능 한파는 없습니다. 하지만 춘천 영상 2도, 원주 3도, 강릉 8도로 쌀쌀한 날씨여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40분 뒤부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장 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해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하지만 도착 시간이 촉박하면 112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자시계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샤프는 쓸 수 없고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연필과 지우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강원도 수능시험장 학교 앞에는 경찰 인력 1,200명이 배치돼 교통관리와 질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관공서의 출근 시간도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로 조정됐습니다. 시험장 인근에서는 소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가량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37분입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수능이 치러지는 춘천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실화될 경우 춘천에서 용산까지 거의 1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와의 비용 분담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B 춘천 연장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겁니다. 춘천까지 연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원과 충청을 전부 묶어서 30분 안에 출퇴근, 또 전체로는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는 최대 관건은 4,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다음 날 춘천시는 정부와의 비용 분담이 적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할 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좋은 조건에서 잘 협상이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실로서는 거기에 따른 분담이 적정해야 되고. 지난해 7월 가평군과 시작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 만큼 국비 반영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ITX 청춘과도 사전에 노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획이 확정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82.7km, 춘천 연장 구간은 마석에서부터 55.7km입니다. 그런데 망우부터 춘천 구간은 ITX가 운행 중이어서 노선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GTX-B 춘천 연장이 현실화되면 춘천에서 용산까지 이동 시간이 63분으로 ITX 청춘보다 16분 단축되고 요금도 6,800원으로 3,000원 저렴해집니다. 춘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 중인 GTX 연구 용역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 춘천 연장 구간이 최종 포함된다면 국비를 7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북 영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2차 실무위원회가 열려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정선군에서 열린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실무회의에는
10개 관계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해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향후 건의서 제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남북구축 고속도로는 남북 방향 9번째 고속도로로 309.5km 구간에 14조 8천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삭도 착공식을 오는 20일에 개최합니다. 착공식은 양양군 서면 오색삭도 하부 정류장 예정부지에서 진행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설악산 오색삭도는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안정성을 점검하는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부터 운행됩니다. 오색삭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등 급물살을 탔지만 환경단체들은 산양 서식지 파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해지자 어김없이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불은 결국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인데요. 산림당국도 대응하고 있지만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춘천시 사북면, 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밭에서 시작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진화헬기가 동원된 덕에 불씨는 다행히 50분 만에 잡혔습니다. 건조한 봄, 가을철, 논밭에서 시작한 불이 이렇게 산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처치곤란한 이런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한 농가입니다. 밭에 타고 남은 잿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남은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한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이 산림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직접 영농 부산물 파쇄에 나선 이유입니다. 방치하면 산불의 원인이 되지만 잘게 잘라 밭에 뿌리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비닐 같은 건 수거를 해갔는데 그것도 같이 불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수거를 해서 파쇄하거나. 또 이달 초 발생해 16시간 만에 꺼진 양구 산불처럼 산불 원인의 30%가 입산자의 실화인 만큼 단속이 힘든 깊은 산속에는 드론을 띄우고 경고방송을 내보냅니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산불이 번지기 전 미리 발화 여부와 지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또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곳을 드론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감시 활동이나 또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에서만 380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없었을 산불로 강원도에서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강릉 주문진읍에 문을 연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글로벌본부 역시 내년 예산이 감소할 예정인데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강원 도립대 청운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글로벌본부. 관광국, 미래산업국, 해양수산국의 3개 국에 모두 287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7월 출범 이후 10월 말까지 724건의 민원을 처리해 도청이 있는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영동 지역 주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폐광 위기에 내몰린 태백과 삼척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00억 정도를 지금 신청하는 그 작업을 지금 예타를 신청하는 삼척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중립자 가속기 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태백은 이제 메탄올이라든가 광물 위주의 사업을 이제 유치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는 20일 착공합니다. 최초 설계 당시 587억 원이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2배 정도로 늘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만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건너뛰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여 2025년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강원자치도는 빨리 진행할수록 사업비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축했습니다. 국비 없이 이제 지방비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지사님께서 밝히셨고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이제 상승분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강원자치도는 오는 20일 양양에서 K연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연어 산업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 단위에서 해오던 굵직굵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묵혀뒀던 현안들, 불거지지 않았던 현안들이 여기 와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업화시켜서 나가는 사업들을 지금 각 국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방 현안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5세 케이블카 설치, K연어 산업 발전을 3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내년 최대 30%가량 예산이 줄 것으로 보여 짜임새 있게 본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시내버스 관련 불편이 쏟아져 나왔지만 업계 간 소송전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원주시가 드디어 준공영제 도입에 뛰어들었습니다. 버스 노선 운영권을 원주시가 확보하고 버스업체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횡성구는 아예 시내버스 승객들의 버스비를 지원하기로 나서 사실상 준공영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 인구가 줄면서 승객 폭이 감소하는 지방은 시내버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아예 자가용을 주 교통수단으로 바꾸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체 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원주시가 본격적인 준공영제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준공영제 추진 TF를 신설했고 노선 전담 공무원까지 채용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합니다. 2차 때는 1차 때보다 비용을 5배나 늘린 3억 9천만 원이 투입돼 1년 동안 실시됩니다.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반영한 노선을 책정하기 위해 현재 40%에 불과한 하차 태그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도 병행합니다. 3개 업체가 가진 53개 노선 조정권을 포함한 운영권은 원주시가 확보하는 대신 3개 업체의 운송 수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른바 혁기버스 노선을 도입할 때 책정된 하루 시내버스 운송 비용, 즉 표준 운송 원가인 58만 6천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업체들과 노선 운영권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에서 제외된 농촌 주민들을 위한 희망택시 확대와 원주시가 운영하는 누리버스 시내권 진입을 통해 보안 교통수단도 넓힐 방침입니다. 관련 업체랑 협의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서 원주시에 맞는 주거용지 형태로 갈 건데 시민들의 편리성 우선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횡성군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에 나서면서 사실상 준공영제를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민과 초, 중, 고교생 등 19,0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비를 지원하는 건데 시내버스비 대부분을 횡성군이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군의 이제 주 교통수단인 그 버스는 감면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그 차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은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노선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영월군도 준공영제에 관심을 두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없는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방식은 다르지만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기 활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공영제 도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 강원도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2만 8천 헥타르의 농가 밭에서 15만 톤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300헥타르 줄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6천 톤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 모두 줄었는데 1,000제곱미터당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강원FC의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 태백시의 날 특별 이벤트가 운영됩니다. 태백시는 오는 25일 오후 4시 반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경기를 관람하는 태백 시민에게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황지중앙초교 축구부 등 초등학생들이 에스코트 퀴즈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리그1 파이널 라운드 강원FC와 수원FC의 마지막 홈경기는 강등권 팀을 결정짓는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참전 유공자들의 수당 인상과 지급 기준 통일을 촉구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참전 유공자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 서울은 15만 원, 강원도는 6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정부가 나서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에 생존해 있는 유공자들이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 체납한 170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15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75억 원입니다. 강원도 지난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소득세 등 5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는 14명이 4억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 불온면 흥원창 일대에 국가 생태탐방로가 조성됩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세국 운송을 담당했던 흥원창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 세국 운반선인 조은선 전망대를 세우고 섬광과 남한강을 연결하는 4.4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도 정비합니다. 또 흥원창에서 법천 소공원까지 연결되는 탐방로를 추가 설치해 안전하게 일대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등 모두 2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셋째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자녀가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학기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둘째 자녀는 등록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등록금 지원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며 연말까지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내년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기획단장에는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고 전직 강원도의회 의장들과 현직 도의원, 시군 의원 등 모두 30명이 위원과 간사로 참여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을 통해 강원도의 현안과 정책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정책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에 파견할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을 춘천에서 선발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오는 18일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내년 세계 태권도 연맹 사범단 내 외국인 시범단원을 모집합니다. 시범단으로 선발이 되면 2024 파리올림픽을 비롯해 주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태권도 대회에 파견돼 공식 행사와 시범 공연에 참여합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시즌 9승 1패로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DB는 지난 14일 원주에서 열린 KCC와의 시즌 두 번째 대결에서 25득점을 올린 강상재와 20득점의 로슨, 17득점의 알바노 등의 활약을 앞세워 국가대표가 대거 포진한 KCC에 87대 85로 승리했습니다. 원주 DB는 1라운드에서 8승 1패로 1위에 오르고 2라운드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KCC를 꺾으면서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진 의원은 도교육청이 전자칠판 인증 구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 업체의 독식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업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훈 도의원도 당초 계획에 없던 유치원까지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자칠판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업과 예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10월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달 강원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5.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6만 7천 명으로 2만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12,000명이 늘어 88만 명입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은 18,000명씩 증가했고 제조업은 5,000명이 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인제군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인제 시내버스를 월 30회까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교통카드는 무료 이용 횟수를 초과하거나 관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편의점에서 요금을 충전해 일반 교통버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